결혼을 전제로 한 사교 모임이었습니다. 30 중반, 어느새 결혼 정년기를 지나쳐버린 사람들 사이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모두들 와인 한 잔에 웃음을 띠고 있었지만 속으론 이제는 진짜 짝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영민 씨는 평소보다 정장을 단정히 입고 나왔습니다. 은행 대리로 일하는 그는 늘 단정했지만 이날은 특히 더 신경 썼습니다. 긴장한 듯 손끝을 만지작거리며 차를 마시던 그에게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이 자리 혹시 비었나요? 수지 씨였습니다. 그녀는 첫눈에 시선을 끌었습니다. 광고회사에 다니는 기획자답게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 말할 때마다 번뜩이는 눈빛이 있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유머 감각도 통했습니다. 예술 전시에 관한 이야기부터 최근 본 영화까지 대화 주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지 씨도 그를 싫어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모임이 끝날 때쯤 연락처를 물어봤고 영민 씨는 평소 소심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 앞에 선 용기가 났습니다. 첫 약속은 주말 카페에서였고 연락은 매일 이어졌습니다. 2달쯤 지나자 자연스레 연인이 되었습니다. 연애 초반은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영화 취향이 비슷했고 음식도 잘 맞았습니다. 일요일이면 서점을 들러 책을 고른 후 카페를 찾아 앉아 느긋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다정했고 일할 때는 놀랄 만큼 야무졌습니다. 이런 여자를 만나게 된 건 행운이야. 영민 씨는 친구들 앞에서도 자랑스럽게 그녀를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균열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은 건 차가 막혀 약속에 30분 늦었을 때였습니다. 그럴 거면 만나지 말자. 잔뜩 화가 난 수지 씨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별뜻 없는 투정처럼 들렸습니다. 영민 씨는 미안하다며 웃었고 꽃을 건네며 화해했습니다. 그날은 그냥 넘겼습니다. 두 번째는 술자리였습니다. 그녀가 회사 동료들과 모임 중이라 하길래 영민 씨는 몰래 찾아가 깜짝 놀래켜 주려고 했지만 수지 씨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그럴 거면 헤어져. 당황한 영민 씨는 사과했지만 마음 한켠이 불편했습니다. 그 이후 그 말은 점점 더 자주 등장했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생길 때마다, 그럴 거면 헤어지는 게 나아. 대화가 어긋날 때마다, 그럴 거면 더 이상 만나지 말자. 피곤한 날 작은 불만이 터질 때마다 그럴 거면 만나지 말자. 수지 씨는 감정이 오르면 쉽게 그 말을 꺼냈고 영민 씨는 그때마다 홧김에 그런 거겠지 라며 스스로를 달래며 넘겼습니다. 그는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투정이지. 진심이겠어. 결혼하면 달라지겠지. 수지 씨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았고 성격도 똑부러졌습니다. 남자보다 현실 감각이 빠르고 계획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런 점이 영민 씨에게는 오히려 든든했습니다. 혼자서는 결정을 주저하는 그에게 그녀의 결단력은 매력적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녀의 직설적인 말투도 처음엔 솔직함의 표현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럴 거면으로 시작되는 그 한 문장은 점점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 말이 나올 때마다 그의 속은 조금씩 조여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애써 웃었습니다. 다정하게 손을 잡고 그녀의 기분을 풀어주려 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영민아, 그런 말 자주 하는 사람은 조심해라. 그럴 거면 헤어지자가 입버릇이면 언젠가 정말 헤어질 수도 있어. 결혼하면 고쳐지겠지. 그건 착각이야. 영민 씨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그는 수지 씨를 사랑했고 사랑은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움은 세상을 살아온 방식일 뿐 안전한 결혼 생활 속에선 부드러워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프로포즈는 그녀의 생일날 한강 유람선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수지 씨는 감동한 듯 눈물을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미래를 그리며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순조로웠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을 정하고 신혼여행지로 발리를 골랐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렸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일로 작은 균열이 다시 생겼습니다. 예단 예물 비용을 두고 의견이 갈렸을 때 그녀는 무심히 말했습니다. 그럴 거면 결혼하지 말자. 그 말은 가볍게 던져졌지만 영민 씨의 마음속 어딘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잘 맞잖아. 다시 생각해보자. 아슬아슬한 결혼 준비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수지 씨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화사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에게 모든 하객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영민 씨는 눈시울이 붉어질 만큼 감격스러웠습니다.
이제 행복해질 거야. 그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앞둔 날 밤, 호텔 스위트룸에서 그녀의 입에서 다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짐을 싸다 작은 오해가 생겼을 뿐인데 그녀는 또 말했습니다. 그럴 거면 그냥 혼자 가. 그 말은 이번엔 쉽게 웃어넘길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친 지 불과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영민 씨의 얼굴엔 웃음이 사라지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지 씨는 알아채지도 못한 채 화장대에서 화장을 고치며 말했습니다. 왜 그래? 또 삐졌어? 그날 영민 씨는 신부가 잠든 후 혼자 호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심의 불빛이 반짝이는데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결혼하면 달라질 거야. 이젠 부부니까. 그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발리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그는 신부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생긴 작은 두려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결혼 생활의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신혼여행지는 오랫동안 꿈꿔온 곳이었습니다. 영민 씨는 그 여행을 위해 수개월 동안 일정을 짜고 항공권을 비교하며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혼 후 처음 맞이하는 두 사람만의 시간. 그는 완벽한 기억으로 남길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 도착한 첫날부터 분위기는 미묘하게 어긋났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친 뒤 영민 씨는 관광 일정을 꺼내 보여주며 이렇게 가면 딱 좋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수지 씨는 일정표를 잠시 보더니 무표정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쇼핑할 건데 왜 관광만 있네? 그 말에 영민 씨는 당황했습니다. 전에 다 상의했잖아. 일정 같이 정했었잖아. 수지 씨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럴 거면 혼자 다녀와. 그 말은 신혼여행의 첫날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이후로도 일정마다 같은 말이 이어졌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고, 식사 메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대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녀는 조금만 기분이 상하면 그 말을 꺼냈습니다. 그럴 거면 이혼해. 그럴 거면 헤어지자. 영민 씨는 처음엔 웃어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 말은 가벼운 농담이 아니라 날선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혼을 꺼냈고 그때마다 영민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결혼 후 그 말은 일상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냉장고 반찬이 입맛에 안 맞아도 늦은 귀가 시간에도 그럴 거면 이혼하자.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혼이라는 단어가 싸움의 도구가 아닌 일상의 리듬처럼 자리 잡은 듯했습니다. 영민 씨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어떤 대화도 끝은 이혼으로 돌아왔고 무슨 말을 해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그녀는 늘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참았습니다. 한 번은 식탁 위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가 회사 동료와의 회식 문제로 늦게 귀가했는데 영민 씨가 무심히 물었습니다. 오늘은 많이 늦었네. 술은 좀 적당히 마셔야지. 수지 씨는 얼굴을 굳히더니 천천히 영민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거면 결혼하지 말지 그랬어? 그 말 한마디에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영민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식탁을 정리하며 아무 일 없다는 듯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한동안 집안의 소음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전자시계의 초침 소리조차 불안하게 들렸습니다. 결정적인 일은 결혼 후 봄에 일어났습니다. 영민 씨가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몇 주간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수지 씨는 문병을 와주었습니다. 처음엔 챙겨주는 듯했으나 이내 작은 불만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걸 사오라 그래? 그럴 거면 혼자 있지 왜 나를 불러? 그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니가 조심스레 연락을 했습니다. 괜찮으냐? 며느리한테 물어보기도 미안해서. 어머니는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이 다쳤으니 걱정이 앞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통의 전화가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지 씨는 병실로 들어오자마자 날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처신을 그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나한테 직접 연락하시잖아. 시집살이 시키는 거야. 왜 나한테 전화를 해? 영민 씨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화할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끝내 말했습니다. 그럴 거면 이혼해. 이번에는 그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듣던 말이었지만 이번엔 이상하게도 그의 가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아, 이 사람은 이 단어로 나를 지배해왔구나.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자신을 통제하기 위한 무기였습니다. 며칠 후 퇴원한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또다시 그럴 거면 을 입에 올릴 때 영민 씨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쳤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했잖아. 이제 진심으로 받아들일게. 수지 씨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그런 뜻이 아니지. 왜 그렇게 받아들여? 이제 그만 오해하지 않게 그대로 행동하려고. 그날 영민 씨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럴 거면, 그럴 거면, 그럴 거면. 그 말이 하나의 주문처럼 자신을 감싸며 결혼 생활의 끝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들어올 때 영민 씨는 조용히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설득하지 않겠다고. 이제는 그 말에 답하지 않겠다고. 그녀가 가볍게 내뱉은 말의 무게를 이번에는 그가 직접 되돌려줄 차례였습니다. 그날 이후 영민 씨는 말수가 더 줄었습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수지 씨는 예전처럼 투정도, 짜증도, 농담도 섞이지 않은 무표정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영민 씨는 마음속으로 하나의 결심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럴 거면이라는 말을 듣고 움츠러들지 않기로. 그녀의 말은 더 이상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잔소리, 무의미한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수지 씨는 눈치챘는지 점점 더 예민해졌습니다. 왜 요즘 말이 없어? 내가 뭐 잘못했어? 영민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제는 말로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모든 감정을 접었습니다. 말 대신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던지는 말, 문자, 통화 내용. 그녀는 여전히 그럴 거면 이혼해를 습관처럼 내뱉었고 영민 씨는 묵묵히 받아 적었습니다. 그의 메모장에는 날짜와 시간, 상황, 그리고 그녀의 말이 정확히 기록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저녁 그 말이 다시 나왔습니다. 수지 씨는 그의 늦은 귀가에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그럴 거면 이혼해. 이번엔 영민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네가 늘 원하던 대로 할게. 그녀는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진짜야. 농담하지 마. 농담처럼 말한 건 너였지.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분노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충분히 기다렸고 충분히 참았습니다. 그 말의 무게를 이제는 상대가 느낄 차례였습니다. 그날 이후 영민 씨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이혼 상담을 받았습니다. 법률사무소에 들러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수지 씨는 그가 진심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며칠 있으면 풀려. 그녀는 친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집으로 날아든 법원 서류 봉투를 보고야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지금 장난쳐? 그럴 거면 이혼해라며. 난 네 말을 믿었을 뿐이야. 그건 그런 뜻이 아니잖아. 모든 부부가 그런 말 하는 거야. 나는 더 이상 네 말의 뜻을 해석하지 않을 거야. 말에는 책임이 따르니까. 수지 씨는 처음으로 말이 막혔습니다. 늘 자신이 주도하던 싸움, 익숙한 패턴이었는데 이번엔 상대가 달랐습니다. 영민 씨는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이 가장 큰 압박이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녀는 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준비한 서류만큼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았고 그 과정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말이 얼마나 상대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민 씨의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조정 면담 자리였습니다. 법원에서 마련한 화해의 자리에서 그녀는 울며 말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줘. 진심이 아니었어. 그냥 습관처럼 말한 거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영민 씨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습관은 고쳐야지. 하지만 넌 고치려 하지 않았잖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어? 그는 조용히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내뱉은 말의 무게를 실감하는 듯했습니다. 이혼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증거와 진술, 문자 기록은 모두 명확했습니다. 법원은 짧은 결혼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날 그는 집으로 돌아와 낡은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나 싸움의 시작이던 그 자리.
테이블 위에는 아침에 마시다 만 커피잔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의자 하나를 밀어넣고 마지막으로 불을 껐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 어떤 말도 어떤 숨소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렸습니다. 6개월 후 그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공간,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책장에는 오랫동안 읽지 못했던 소설책들이 꽂혔고 벽에는 좋아하는 그림이 걸렸습니다. 어느 주말 그는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고 영민 씨도 자신의 책에 빠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책을 읽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웃음을 교환했습니다. 혹시 이 작가의 다른 책도 읽어보셨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 몇 권 읽었습니다. 특히 이 시리즈가 좋더라고요.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날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함과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의 힘을 깨달은 그는 이제 자신의 말에도 더욱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더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어떤 관계도 만들고 또 어떤 관계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이제 온전히 알고 있었으니까요.